안녕하세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위해 보약을 찾아본 적이 많았습니다. 홍삼, 인삼, 각종 건강식품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봤죠. 그런데 의외로 몸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물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물이 어떻게 비싼 보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싼 보약보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물의 힘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놀라실 겁니다. 건강의 비밀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죠.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끼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보약입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찾아 헤매시죠.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체온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어려워지죠.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 몸이라는 땅이 충분한 수분으로 촉촉해져야 비로소 영양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자님의 경험 때문입니다. 72세인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몸이 늘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되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납덩이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쳤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여러 보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홍삼 농축액부터 시작해서 각종 한약재로 끓인 차, 비타민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하셨어요. 하루에 드시는 건강식품만 5가지가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저것 챙겨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물을 하루 6잔에서 7잔으로 늘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서 불편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속되던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꼼짝도 하기 싫었던 예전과 달리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소화였습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식욕도 돌아왔고 무엇보다 변비로 고생했던 일이 사라졌어요. 몇 달 후에는 예전에 드시던 보약들을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하셨는데도 컨디션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 건강의 기초를 세워주는 존재입니다. 화려한 광고나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영양소죠. 보약보다 먼저 매일의 물이 우리의 몸을 살립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보약이나 영양제를 먹기 전에도 물을 먼저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이 느끼는 차이는 정말 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가 바로 몸의 신호를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갈증 신호가 그렇죠.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즉시 알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노화와 함께 우리 몸의 수분 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온도계가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갈증 센서도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신장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수분을 보관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물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탈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른 원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종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7세인 그분은 몇 달 전부터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자주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하셨죠. 처음에는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의심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다행히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죠.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혈액 농축도가 조금 높다며 탈수 증상을 의심해 보자고 하셨어요. 처음에 그분은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해요. 목이 특별히 마르지도 않는데 탈수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수긍이 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물을 최소 6잔 이상 마시라고 권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워낙 고생을 하셨던 터라 열심히 따라하기 시작하셨어요. 물을 늘린 첫 주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서 불편하셨어요. 밤에도 한두 번씩 깨게 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느끼셨죠.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어지럼증이 현저히 줄었고 하루 종일 지속되던 피로감도 많이 나아졌어요. 특히 오후에 꼭 찾아오던 무기력함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물 마시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하루라도 물을 적게 마시면 바로 몸이 알아챈다고 하세요. 이렇게 작은 탈수도 노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우리 몸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거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람을 맞춰서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물을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계를 보고 습관처럼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꼭 물 한 잔씩 마시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마치 진한 꿀처럼 되어서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심장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면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뇌는 수분 부족에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뇌의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충분해야 뇌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죠. 혹시 최근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지만 수분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박은철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8세인 그분은 최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된다고 걱정하셨어요. 특히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금세 딴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보시고 뇌 MRI 촬영도 하셨죠.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여전히 증상은 계속되었어요. 가족들도 걱정하기 시작했고 본인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관련 책에서 탈수와 뇌 기능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셨어요. 평소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었는데 혹시 이것이 원인일까 싶어서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목표로 정하고 매일 체크하면서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각각 한 잔씩,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물을 챙겨 마셨죠. 처음 일주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예전보다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셨는데 계속 좋아지는 걸 보니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아졌고 집중력도 예전 수준을 되찾았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머리가 항상 맑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가족들도 대화할 때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논리적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혈압도 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수축기 혈압이 150을 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130대로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 같다며 놀라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물을 마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으로 여기고 계세요. 어디를 가든 물병을 들고 다니시고 하루에 마신 물의 양을 체크하는 것도 빼먹지 않으세요. 간단한 습관 하나가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준 셈이죠. 물을 꾸준히 챙겨 마시는 습관은 뇌와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운동법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전과 오후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커피나 차 대신 맑은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겪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들이죠.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먼저 관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관절에는 활막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활막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이에요.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활막액도 부족해져서 관절이 뻑뻑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소화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음식을 분해하는데 이 소화액도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변비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면역 기능은 어떨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혈액과 림프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병균과 싸우는데 이 혈액과 림프액의 주성분도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둔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혹시 무릎 통증, 소화불량, 잦은 감기를 모두 따로따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수분 부족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일 수 있어요. 정미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인 그분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가장 큰 고민은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픈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죠. 게다가 변비로도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겨우 두세 번 정도만 화장실에 가실 수 있어서 늘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셨다고 해요. 변비약을 드셔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죠. 소화도 잘 안 되어서 조금만 드셔도 속이 더부룩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감기에도 자주 걸리셨습니다. 겨울은 물론이고 환절기만 되면 을의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2주 이상 계속되기도 했고 기침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많았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지만 본인은 너무 힘드셨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를 들으시게 되었어요. 강사분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관절 건강과 소화 기능, 면역력이 모두 수분과 관련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방법들도 별 효과가 없었던 터라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강사분의 조언에 따라 식사 전후로 꼭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1시간 후에 또 한 잔씩 마시셨어요. 하루에 총 6잔에서 7잔 정도의 물을 드시게 되었죠.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서 불편하기만 했죠.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비가 좋아졌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는 느낌이 드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수월해졌고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나아졌다는 걸 느끼셨어요. 2달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걸리던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도 본인은 끄떡없었다고 하세요.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다며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변비도 거의 해결되었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시더군요. 물 마시는 습관 하나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준 셈이죠. 이처럼 물은 우리 몸 전체를 돌보는 자연스러운 치료제와도 같습니다. 한 가지 증상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을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 전후 30분 간격으로 물을 한 컵씩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반드시 물 한 잔으로 몸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물이 씻어내 줄 거예요. 지금까지 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것이에요. 조금씩 자주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부담을 주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고 신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게다가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루 3끼 식사를 나누어 먹는 것처럼 물도 하루 종일 골고루 나누어 마셔야 해요. 이렇게 해야 몸이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각 장기들도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물을 마실 때 어떤 방식으로 마시고 계신가요?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천천히 마시시는 편인가요? 이런 작은 차이가 실제로는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장영기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인 그분은 평소 물을 마시는 습관이 좀 특이하셨어요. 평소에는 물을 거의 안 마시다가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큰 컵으로 두세 잔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시면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셨어요. 물을 마신 후에 트림이 자주 나오고 배가 출렁거리는 느낌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결국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가 되었죠. 이런 상황이 몇 년 지속되다가 건강검진에서 혈액 농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을 더 많이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이미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하루에 마시는 물의 총량은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마시는 방법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문제를 찾으셨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물 마시는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컵 대신 작은 컵을 사용하고 한 번에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만 마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죠. 처음에는 정말 불편하셨어요. 2시간마다 물을 마시려니 자꾸 깜빡하게 되고 마시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마셔야 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물이 생각나기도 했고 적은 양을 마시니까 속도 편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소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마신 후에 항상 배가 출렁거리고 트림이 나왔는데 조금씩 마시니까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물이 소화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해요. 두 번째 변화는 피로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꼭 피곤했는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니까 하루 종일 에너지가 지속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오후 3시경에 마시는 물 한 잔이 오후 피로를 크게 줄여준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다 보니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깼었는데 저녁 이후에는 물을 줄이고 낮에 충분히 마시니까 밤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깊게 잘 수 있게 되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하다고 하세요. 지금은 물 마시는 루틴이 완전히 몸에 배었다고 해요. 아침 7시에 일어나면서 첫 잔, 아침 식사 전에 한 잔, 오전 10시에 한 잔, 점심 잔, 오후 잔, 오후 잔, 저녁 식사 잔, 저녁 식사 잔으로 하루 6잔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계세요. 알람도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물 마시는 생활 루틴이야말로 비싼 보약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꾸준함이 가져다주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작은 물병이나 컵을 준비해서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실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2시간까지 수분 섭취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깨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건강의 비밀은 정말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매일 마시는 물 한 잔에 있었어요. 비싸고 화려한 보약보다 평범하지만 꾸준한 물 섭취가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분들처럼 여러분도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에서 3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꿔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으로 건강을 다시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